정치톡 시작합니다. 오늘 휴일이고 해서 재미있는 기사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20억 원을 줄게 감옥 20년 살래라는 기사와 대머리는 자랑도 부끄러움도 아니다 라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980년대 후반 일이었죠. 그 사건에 무고한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석여 씨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올해 53살이라고 하는데 윤석여 씨 다리를 조금 절고 키는 160cm쯤 되고 또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왼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쏠려 넘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가석방 됐는데 뒤늦게 진범이 드러났죠. 이춘재. 지금 부산교도소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이제 수사 기법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유전자 인식을 통해서 뒤늦게 이 범인이 밝혀지면서 무죄가 된 겁니다. 이제 곧 무죄 판결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윤석여 씨가 지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받게 될 보상금이 한 2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요. 윤석여 씨는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80년대 후반에 당시 그 여중생이 집안에서 살해된 사건이었는데 이 윤석여 씨가 아무리 무죄라고 자신을 주장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09년 가석방되었는데 청주교도소에서 풀려나서 지금은 청주 주변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범, 무기수라는 주홍 글씨를 안고 말이죠. 근데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이 DNA 분석 기술에 의해 가지고 진짜 범인이 이춘재로 드러나면서 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라고 윤석여 씨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청주에서 자동차 시트 제작 공장에서 원단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복역한 청주교도소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청주를 벗어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이 있고 또 여기에서 1, 2년 적응하다가 나갈 생각이었는데 사회에 나가면 누가 반겨주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눌러앉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서 억울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윤석여 씨는 자신도 시대의 희생양이 아닌가 생각한다. 1980년대 후반에는 경찰이 범죄자 하나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니었다. 자기가 끝까지 버텼으면 아마 사형당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여 씨는 초등학교 3학년도 못 마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소아마비인 자신이 피해자 집담을 뛰어넘었다고 경찰이 주장을 했다. 자신은 무죄라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많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고문을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해도 물도 주지 않았고 사흘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 왜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흘 동안 기자는 잠을 안 자본 적이 있느냐? 사흘 동안 잠을 안 자면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자신이 돈이 있나 빽이 있나 몸도 아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범인 이춘재가 잡혀서 정말 기뻤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자신의 범죄가 또다시 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으면 이런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8차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면 자신과 가족이 또 피해를 받게 될 테니까 이춘재가 그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 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하도 시달려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씨는 100억이나 1000억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느냐? 앞으로 뭘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해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싶다. 결혼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수차례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법경언입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인권수사, 사법체계에 있어서 인권 보호의 문제를 강조한 겁니다. 과거와 달리 지난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범죄 수사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죠. 형사소송법상으로도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국, 추미애를 거치면서 정권 비리를 막는 보호막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 우리가 또 한 번 한 차례 더 인권을 정말 선진국 수준에 맞는 인권 보호 수준을 갖추는 좋은 기회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권 비리를 막는 보호막으로 전락을 하면서 인권을 위한 사법개혁, 인권을 위한 검찰, 경찰 개혁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조국, 추미애는 이 책임까지 지겨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머리는 정말 자랑도 아니지만 부끄러움도 아니다라는 얘기,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영국의 27살인 로빈 브릿지라는 여성입니다. 탈모가 워낙 심해서 삭발을 했는데 이제 그 삭발에 적응하게 되면서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라는데 탈모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놀렸겠고요. 또 심지어 탈모가 일어난 머리에 친구들이 낙서를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신은 우울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또 장발머리를 너무 좋아했는데 자꾸 빠지니까 우울증에 빠지더라. 자신이 혐오스러워지더라라고 했습니다. 빈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가발이나 모자를 착용을 하고 또 병원에서 모발 이식 수술 권유도 받았지만 여러 가지 다 불편하고 또 모발 이식 수술도 불가능한 신체 여건상 되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브릿지는 지난 6월에 결국 머리를 모두 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킨헤드라고 하죠. 완전히 삭발을 하는 경우를 보고 3일 동안 그 삭발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3일이 지나자 이제 점차 자신의 모습이 익숙해지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는 경험을 했다. 이제는 삭발의 장점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권유하기도 한다. 삭발을 하고 나면 샤워도 2분 만에 끝낼 수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헤어스타일링, 머리 모양을 가꾸는 걸 정말 머리가 사람의 인상의 6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이 헤어스타일링에 고민들을 많이 하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런 고민도 없어졌다. 아이들이 머리를 잡아당기지 않아서 좋다. 이제 가발 안 쓰고 수영장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 브릿지 씨는 삭발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고 또 모든 걸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머릿결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삭발도 만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30대 후반에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발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또 방송 일을 해야 됐고요 해서 그 당시에는 가발을 쓰지 않고 대머리로 방송을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힘들 때였습니다. 지금은 영화 분노의 질주입니까? 에서는 주연급 3명이 모두 대머리가 나오고 하는데 또 방송에서도 대머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많이 자연스러워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머리는 이 머리 삭발은 스님들이나
아니면 조포, 또 아니면 뭐 질환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인상을 일반인들이 잘 삭발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참 어려웠고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가발을 썼습니다. 한 10개 정도 될 겁니다. 지금도 새 가발이 하나 있긴 한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발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벗었는데 그 중간에서 주변에서 또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끔 쓰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가발을 벗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머리가 빠질 때 30대에 뭐 약물도 써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모발 이식 수술이 나올 때입니다. 그 권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모발 이식 수술도 부작용은 있고요. 또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약물도 뭐 부작용도 있고요. 또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또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이 방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전국 대머리 협회, 전대협이라고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고 지역별로 홍보를 위해서나 이렇게 친목단체 정도로 아직 있는 상황이고 공식적인 전국적인 조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국 대머리 협회가 정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연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머리에 대한 인식도 좀 바꾸어 가야 하지 않느냐. 가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또 이 대머리 치료, 이 탈모 치료도 돈이 꽤 듭니다. 또 대머리가 나무가 없는 민둥산처럼 비가 오거나 햇볕이 따가운 날, 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아주 힘들고요. 상처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상처도 자주 나는 게. 그래서 이 대머리에 대한 우리가 인식도 바꾸고 당당해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 또 대머리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어떤 이 인식도 바꿔야 된다. 제가 과거 친한 국회의원 몇몇에게 이 대머리를 장애로 인정하기는 좀 아직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의료보험만이라도 적용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니까 상당히 인사치레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해 보겠다 하는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지 대부분 다 지난 총선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아직 별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아직 대머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전국 대머리 협회 전대협이 지금 결성이 된다면 1000만 명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때 보통 한 20%를 보거든요, 대머리를. 만만치 않은 조직인데 아직 국회 정치권에서는 대머리를 좀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머리여서 가발을 쓰고 했지만 가발을 매일 썼다 벗었다 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다 이렇게 스킨헤드로 삭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발소나 미장원을 가본 적은 없고요. 그 비용은 절감을 물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브릿지 씨의 말처럼 영국인 상당히 편합니다. 이 삭발을 하는데 요즘 전동 기구를 사용하면 1분이면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니까요. 삭발이 다 되고요. 또 샤워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물론 스킨 로션, 화장품은 조금 많이 듭니다. 이 머리 전체가 얼굴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또 이런 장단점은 있는데 전대협을 정말 결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제 길에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제 나이 또래나 이렇게 가발을 쓰고 다니는 걸 보면 이제 제가 답답합니다. 오히려 제가 20년을 가발을 써봤기 때문에 그 가발의 고통을 압니다. 정말 가렵고 또 땀나고 가발을 쓰고 국밥 한 그릇을 먹기가 힘들어요. 땀이 나서. 물론 제가 땀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런 고통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재밌는 기사 2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머리는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러움도 아니다. 그 다음 20억 주면 20년 감옥 살 수 있겠느냐. 어땠습니까? 정치통 마칩니다.